지금까지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그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불교는 이제 불교의 목적,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뭐고, 또 그러면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는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한 가르침인데요. 그 가르침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고, 그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성제에 대해서 또는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확립되는 것, 여러분 마음이 절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 기억이 확립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팔정도가 그런 기억 확립에 이르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속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그죠? 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도 최소 만시간은 필요하다. 이 책을 쓴 저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만시간을 무조건 노력을 투자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 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만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그게 만시간 했을 때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도 바른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데, 괴로움을 행복으로 알고 행복을 괴로움으로 알고 이렇게 거꾸로 알아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고 행복을 행복.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방향성도 있고, 또 그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정확히 말한 게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과 그 방법론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바른 견해를 먼저 이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팔정도의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게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이게 자꾸 반복해서 그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이게 이제 몸에 익어지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거를 기억을 하거나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걸 마음에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하는, 이거는 결국은 기억이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기억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 그 사성제나 이런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것도, 이거를 이제 절대 망각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그 학교 공부를 하고 나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거를 다시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걸 깊이 사유를 함으로써 그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 자기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세상을 볼 때, 아, 이거를 부처님께서 무상하다고 그랬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탐욕이 괴로움이라고 했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깊이 숙고를 하고 사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자기 실제적인 자기 삶의 그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걸 깊이 사유하는 과정에서 이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안 잊어버리게 되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사유가, 깊은 사유, 깊은 숙고,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마음을 잊지 않게 하는, 바른 견해를 잊지 않게 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좀 가식적이라도 자꾸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로 그래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도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지금 현재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바르게 실천을 하는 거죠. 말할 때 거친 말 하지 않고 되게 좋은 말 하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면 그거를 점점 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말로서 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고 그 법에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좀 힘들 땐 유혹을 받잖아요. 내가 이거 이거 약간만 타협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금방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한탕 벌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양보를 하다 보면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이제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리고 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점점 그렇게 정화되고 나쁜 것을 하는 것이 나쁜 방향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해로움이 많구나. 그리고 또 좋게 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훨씬 이익이구나. 이런 걸 몸소 터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실제 행동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그런 삶 속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터득하게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력을 할 때도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막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바른 건지 바른 그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도 괴로움과 행복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이 어떤 게 괴로움의 소멸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그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그러니까 괴로움은 버리고 행복은 개발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노력도 바른 견해 없이는 바른 노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 또 노력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 훈련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몇 번 듣다 보면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그게 실제로 또 어떤 삶에서는 또 금방 까먹어요. 뭐 그래 탐욕이나 화를 내는 건 안 좋지 그건 위험한 거야 해놓고는 또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순간에 이게 망각되는 거거든요. 이 지혜는 없어지고 이 번뇌가 압도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만 이제 질리고 뭐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되려면 우리가 그걸 자꾸 반복해서 또 잊어버리면 또 정신 차리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는 그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게 바른 정진이 또 우리가 그런 바른 견해를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정착하게 하는 확립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에서도 어떤 걸 암기하거나 기억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바른 정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성제를 잊지 않는데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다시는 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거 자체가 뭐 도움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그 통찰력이 있잖아요. 정말 이건 무상하구나. 또는 이거는 탐욕이라는 건 위험하구나. 탐욕이 없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 얻어진 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 탁 기억하고 이걸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탁 기억을 해두는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은 뭐 당연히 사성제를 잊지 않고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8가지 요소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여지게 8가지 요소를 실로 이렇게 깨면 구슬이 될 수 있잖아요. 팔찌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8가지 요소가 하나로 이렇게 시스템화돼서 그것이 절대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기억입니다. 우리가 현대과학에서도 사실 이게 기억이라는 것은 시냅스의 연결로 보거든요. 우리 뇌세포에서 이렇게 뉴런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렇게
거기는 시냅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걸 기억해내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죠. 그래서 그건 결국 뭐냐면 그 정보들 사이가 서로 잘 연결이 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서 완전히 시스템화 해놓으면 잘 안 잊어버리겠죠. 구조화된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바른 기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기억은 팔정도를 하나로 깨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세속에서도 되게 집중해서 뭘 할 때 그 정보 습득력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정보를 잊지 않는 힘하고 정신이 막 산만해가 있을 때 그걸 하는 건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집중이 잘 돼 있으면 내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딱 알았을 때 그것이 너무 명확하게 알아지니까 잘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특히나 이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정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고도로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통찰력이 딱 생기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너무 손에 딱 잡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거든요. 이게 흐릿한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안개 껴서 잘 뭐가 뭔지 있다가 이게 싹 거치고 나면 뭔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 의식에서 그 번뇌가 일시적으로 놓아져 버리면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니까 그 마음에서 통찰된 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삼매로 얻어진 통찰력은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삼매는 바른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그게 해탈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는 사실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바른 견해, 당신이 깨달은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진리, 4가지 진리 또는 부처님의 견해를 딱 제시를 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생계도 그렇게 그거의 기준으로 하고 또 이거에 맞게 노력하고 또 기억하고 그거를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제 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이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녹아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진짜 괴로움을 벗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지혜가 완전히 깊어지고 그것이 다시는 망각되지 않을 정도까지 확립이 되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이 팔정도다, 중도다. 이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기억 확립의 상태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팔정도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왜 팔정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이룰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고 누구나 욕심을 내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욕심 안 내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 지혜를 절대 망각을 안 하는 거죠. 확연히 보니까 이거 집착해봐야 별 가치도 없는 거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망각을 이제 거기 집착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 말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게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또 그 지혜는 없어지고 또 번뇌가 이제 앞장서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끊임없이 다지고 해서 그것이 무의식 중에도 그 절대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억 확립이다. 이거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띠 바타나라고 하거든요. 사띠라는 건 기억이고 바타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빠따나하고 결합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사띠 플러스 우빠따나를 결합한 게 사띠 바타나인데 이 우빠따나는 말이 뭐냐면 옆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기억을 옆에 둔다는 건 뭐겠어요? 항상 내가 이걸 망각하지 않고 항상 그걸 가지고 있다. 기억이 확립돼 있다.
절대 안 잊어버린다 이거죠.